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망신입니다. 지난주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런데요, 이 논란이 이번에는 민주당과 외신기자단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주 국회는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 때문에 팽팽한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정쟁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지난 13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때문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이 외신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매국이다, 나라를 파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기자의 이력까지 문제를 삼았어요. 이현중 의원님. 네. 저는 이해식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서 진짜 이게 성명이 맞는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성명이 나온 거 보면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의 내용을 그 쓴 기자가 한국 국적의 기자라고 해서 지금 매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게 매국입니까?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이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문 국가라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면도 그렇고 또 언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기자가 쓰긴 했지만 그건 블룸버그 통신 외신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 자, 근데 그 쓴 기자가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그 기자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타당한 공격인지 그것부터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전에 정말 70, 80년대 보던 그런 성명서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선 의원님,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을 욕하면 매국이냐, 그리고 외신 기자의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이제 기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신을 인용했다는 말을 하고 그 뒤에 숨어버린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의 반응,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제목에 대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쳐줄 만한 그런 팩트가 기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작년에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오피니언 란에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코트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황순욱 앵커를 직접 만나봤더니 이러저러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소회를 밝히는 거지 제가 황순욱 앵커의 대변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제시함과 동시에 기사 전체에 대변인 직접적인 쿼트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대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기사를 비판한 거고, 그리고 본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이 기사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그리고 그걸 비판하느라고 이제 이런 논평이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저도
국적을 문제 삼은 거는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대부분이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국적 문제가 조금만 더 세계관을 넓혀서 보면 뭐 성별이나 종교와 더불어 뭔가 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학적 변이 요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국적을 문제 삼아서 비판하는 건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 근데 다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용을 했던 부분, 그 기사의 문제는 일단 요 논란의 바로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와 기사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매국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외신 기자단이 항의 성명을 내고 그리고 이 논평을 취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 국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들의 모임인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굉장히 큰 이제 항의를 했던 거죠.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게 공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제기를 해야지. 다시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지. 어떻게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민주당 대변인 성명에는 그 언론사 그 기자를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옮긴 지 얼마 안 된 기자다 이렇게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그 기자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밝혀서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층들에게 이 기자를 공격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이거 결국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이건 기자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른 외신 기자들도 이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요, 이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해당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근데 결국은 그 기사를 누가 썼냐 하면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상주 리포터, 그게 블룸버그 통신에 게재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한국의 몇몇 신문의 기자들이 인용해서 기사를 썼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걸 갖다가 그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에 썼고 정부를 비난하거나 또는 남북 평화 협력 공존을 추진하는 정책을 공격할 때 등장하는 외신 보도 세탁 과정, 그런 전형적인 과정이죠. 지적이 많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냥 다운표도 안 치고 갖다가 인용해도 되고. 이재명 차장, 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 세탁 과정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아주 좀 이례적인 표현이죠. 근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을 외신이 받을 수 있죠. 네. 국내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 근데 그걸 다시 국내 언론이 외신을 또 받아서 외신들께 보도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이슈를 어떻게 굉장히 더 과대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외신 보도 세탁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 그런데 해당 기사가 나온 게 지난해 9월이에요. 지난해 9월에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였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됐다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정 요청을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느냐. 자, 민주당의 매국 논평에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 개편을 통해서 더불어 애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논리처럼 태극기를 흔들고 온몸에 두르면은 애국이고 아니면 내국인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면 애국이고 비판하면 내국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외신 기자들이 나서겠습니까? 정말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참으로 많이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망신입니다. 망신. 바로 민주당은 이 논평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좀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이렇게 문제 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행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의도였으면은 그 당시 나왔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여타의 외신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기사마다 문제 제기를 했었겠죠. 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 때 외신 인용이라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높은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숨어버렸어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이만큼 우리가 논란이 되고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뭐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잠시만요. 상태였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계속 이제 불만을 제기해야지 왜 외신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면서 왜 외신과 또 싸움을 새롭게 시작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야의 관계니까요. 이해식 대변인의 입장은 네. 그 기자가 아닌 기사를 비판을 한 것이다. 그 어떤 네. 객관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을 결여한 기사에 대한 비판이다 하면서 약간 그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인용해서 마치 이게 굉장한 뭐 외국의 시선인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중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발 더 가기 전에 한 번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화살은 나경원 원내대표로 향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는 이 대변인 성명을 보면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솔직히. 왜죠? 저도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비판하는 기사 칼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 저도 매국하는 건가요? 저는 그 자체의 생각 자체가 아니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뭐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바에야 네.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정책을 비판할 수가 있죠. 그것이 곧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옛날에 7, 80년대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하려고 하는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외신들의 보도 때문에 우리가 숨통을 틔웠지 않습니까? 네. 외신들이 정말 우리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해서.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외신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비판이 합당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항의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하면 되는 것이죠. 언론 중재를 신청하거나 언론 중재는 이제 국내 언론이니까 네. 국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많은 비판했고 산케이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해서 사실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문제로 지금 치환을 시켜버리면 네. 즉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대통령을 비판하면 다 매국이냐 이런 식의 어떤 등치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럼 대통령을 비판하면 앞으로 그러면 다 매국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도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